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까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모든 걸 결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기보다는 실제 실행에 옮길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니까요.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AI랑 팀원들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회의의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주제로 계속 갈 텐데 우리 교육팀의 업무를 AI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느 부분에 AI를 적용하면 더 효과성이 높아질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AI랑 우리 팀원들이 같이 낸 아이디어 중에 예를 들어서 7개 정도의 쓸만한 아이디어들을 선택을 했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지 아이디어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주제 같은 경우는 7개 후보 아이디어들 중에 어떤 것들이 실제 현업에 적용했을 때 우리 업무 효과성을 더 높일까,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높을까 하는 면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 실행을 하려면 어떤 것들은 시간이나 작업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건 상대적으로 더 쉽고 하는 실행의 용이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을 때 다른 어프로치도 있겠지만, 하나의 평가 기준은 AI에게 냉철하게 평가하도록 놔두고 하나의 평가 기준은 실제 일을 실행할 팀원들이 함께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한 결과를 결합을 해서 객관적인 최적안을 찾는 과정을 함께 밟아보실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평가 기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더 효과성이 있는가는 AI에게 우리가 평가를 맡기고 실행의 용이성은 팀원들이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선은 팀원들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AI에게 일을 먼저 시켜놓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AI에게 프롬프트는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아이디어의 효과성을 너가 분석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을 효과성의 상대적인 그 정도에 따라서 7개 아이디어에 분배를 해달라. 그리고 너가 평가를 할 때는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하면서 7개 아이디어를 리스트업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그 사이에 이제 팀원들과 실행 용이성을 평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15초 정도 걸리니까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팀원들은 15초보다 훨씬 더 많은 토의를 거치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야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7개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의 실행 용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의사결정하는 회의인데요. 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하실 때 주의할 점은 각자가 나는 3번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 하고 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의논하는 회의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먼저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회의에 모이면 본인의 생각을 남들한테 주장을 설득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정보나 의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편향돼서 잘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방어적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7개 아이디어의 실행의 용이성을 어떻게 보는지 팀원들께 의견을 얘기하게 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크로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이런 점 때문에 나는 쉽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을 하는
AI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쉽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강사가 아마도 거부감을 느껴서 본인의 컨텐츠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어서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실행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모두 다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다 나왔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면 두 번째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의 용이성을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얘기하면서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7개 아이디어를 모두 다 검토를 하면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팀원들 중에 누군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면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정보를 다 공유한 다음에 나는 어떤 게 더 하기가 쉽다고 생각해 하는 개인적인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더 풍부해진 정보로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를 다 공유하고 나면 그 다음에 AI가 한 것처럼 점수로 이제 평가해 주세요 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투표법은 모든 참가자들이 100점을 가지고 실행 용이성에 따라서 7개 아이디어의 점수를 분배해주는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본인의 노트에 나는 1번에 음성인식 AI를 활용하면 되니까 쉽지만 강사들의 거부감이나 컨텐츠가 유출하는 것 때문에 좀 두려워해서 어려워,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본인의 판단을 내릴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수를 다 줘서 개개인이 7개의 준 점수들을 한 명 한 명 기록을 하고, 또 이거를 합산을 하게 되면 팀원들이, 오늘 회의에 모인 팀원들이 생각하는 7개의 후보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가장 높은 실행 용이성의 점수를 받게 되는지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요, 우리가 한쪽 측면만을 평가한 거죠. 지금 이미 AI는 아마도 한 30분 전에 15초 만에 어떤 아이디어가 교육팀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더 효과가 있을지를 이미 분석을 맞춰놨을 겁니다. 그래서 AI가 분석해 놓은 효과성과 이를 실행할 우리 팀원들이 분석해 놓은 실행 용이성을 이제 결합해서 최종 결정을 해가셔야 되죠. 그 장면을 역시 시연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랑 우리 팀원들이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그래서 7개의 쓸만한 아이디어들을 추려냈는데, 이 7개 아이디어의 실행 용이성이 어떤지를 팀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평가를 해둔 결과물입니다. 각각의 아이디어가 어떤 측면에서는 실행하기 쉬운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지 팀원들이 이야기를 한 걸 모두 다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이걸 다 듣고 각자 점수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 투표한 결과를 이렇게 합산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예시이긴 하지만 이 팀은 교육 결과를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업무가 하기가 가장 쉽다. 170점으로 1위이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AI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실행 용이성이 합계가 10점이어서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실행 용이성을 평가해뒀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니죠. 한편에서는 AI가 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교육팀의 업무의 효과성을 혹은 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최종 의사결정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7개 후보 아이디어들 중에 어떤 게 최적인지 우선순위 최종 결정을 하는 회의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우리 팀원들은 이렇게 실행 용이성을 평가했는데요. AI가 평가한 점수를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AI는 1번 아이디어를 25점으로 가장 많은 효과성의 점수를 주었고, 7번 아이디어를 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그 결과를 이렇게 더블럭에서 우리가 평가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마이크로 컨텐츠 영상 제작하는 것은 우리 팀원들은 실행 용이성을 90점을 줘서 중간 정도로 봤는데 AI는 효과성은 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아이디어는 여기에 갈 수 있어요. 2번은 우리 팀원들은 40점을 줘서 굉장히 낮은 실행 용이성인데요. AI는 20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2번 아이디어는 갈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팀원들이 평가한 실행 용이성의 점수와 AI가 업무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한 점수들을 매칭을 해서 7개 아이디어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볼게요. 3번은 60점이니까요. 훨씬 더 오른쪽으로 오고 8점이어서 이 정도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70점이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는데 18점이에요. 여기가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네요. 그리고 7번 아이디어는 170점인데 실행의 개선 효과는 7점을 두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평가한 실행 용이성과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AI가 평가한 결과 이 분면에서 선에 닿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여기에 꽂히는 아이디어는 현재 없어요. 아쉽지만 현재 7개 아이디어 중에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는 첫 번째 마이크로 컨텐츠 영상을 제작한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7개 중에서는 상대적인 최적 아이디어이지만 실행 용이성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있어서 딱 선을 밟고 있죠. 이걸 실행에 실제 옮겨갈 때에는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지를 리더로서 또 어떻게 지원해 줄지 함께 검토하면서 업무를 실행해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AI가 굉장히 빠르고 스마트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모든 순간에 점점 더 많이 AI를 쓸 수 있어요. AI를 계속 쓰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사고력, 그리고 팀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대나 또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현재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함께 AI랑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AI랑 의사결정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AI에게 던져놓고 잠깐 화면에서 눈을 떼서 나만의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거나 AI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보기 이전에 팀원들이 먼저 아이 컨택하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볼 수 있을 거고요. 리더로서는 어떤 질문은 AI에게 맡기고 또 어떤 질문은 우리 팀원들이 실행을 할 팀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토의해서 의사결정을 해갈지 생각을 미리 전략적으로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랑 함께 브레인스토밍하고 함께 의사결정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